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팟캐스트 국적 때문은 아니고, 예, 올해부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가 원래 동서울 졸업생들 모임에서 매달 팟캐스트 녹음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조금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모시기 쉽지 않은 분들을 선별하여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사로는 지금 정신실 사모님을 모시고 애니어그램을 지금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1순위로 섭외하게 된 이유는 책을 내셨는데 너무 커버리면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보다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불러야지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이 나오기 전에 섭외를 하고 지지난주인가요? 책이 나왔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 가져오신 분들은 사인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자 양력, 강사 소개. 그냥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농담도 안 먹혀가지고 그냥 괜히 오버하다가 이렇게 녹음 중에 욕하면 또 이게 편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발달장애 아이들의 비밀 같은 마음의 노래로 노크하는 음악 치료사이고 몸과 마음이 말랑하기 그지없는 아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연애 강사가 되었고 어긋난 관계의 화해와 회복에 골몰하다 MBTI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궁극의 자기 숭배자로 분열된 삶을 살며 약간 자기 비하적인 참된 성화의 길을 찾아 헤매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영적 여정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말에서 마음을 듣는 귀, 일상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눈을 선망하며 커피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글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오후 연애, 와우 결혼 등이 있습니다. 네. 연애 강의도 되게 탁월하시고요. 음악 치료사이시면서 MBTI, 애니어그램 전방위적인 이 분야에 거의 좀 원톱, 투톱 이렇게 달리고 계십니다. 예, 강사님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뭔가 하시죠? 편하게 나를 설명하는 어떤 말, 나를 설명하는 걸 쭉 쓰셔서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얘기하고 앞에 하시는 동안, 읽으시는 동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데 늘 약속이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그 공동체에서만 공유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하거든요. 제가 제 강의를 밖에 내보내면 며칠 안에 10만 건 되고 문화 권력이 될까봐. 그런 것 때문이신가요? 그랬어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그죠? 강의를 어쨌든 눈을 마주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김용주 학사님이시죠? 이사님이시고, 네, 이사님이시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시는. 사실 제가 벙커원이나 이런 강의를 갈 수는 없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면서 갈 수는 없고, 팟캐스트 강의의 유익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이렇게 바로 긴 세월의 원칙을 딱 무너뜨리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 거고요.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 쓰신 걸 한번 우리가, 사실 제가 소규모 애니어그램 강의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나누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자신의 유형을 찾는 데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 매우 얻어가는 것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듣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길게 6시간 내지 8시간 강의를 하면 좀 나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쉬운 거는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얘기만 하고 쭉 제가 강의를 할 거라서 그게 좀 아쉬운데 넘겨주세요. 이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닌 게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죠? 내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제가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첫사랑의 기억이 나세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지금 딱 봐도 좋아 보이시는데, 그죠? 첫사랑의 기억이나 아니면 결혼했을 때 처음 일주일? 저는 처음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매일매일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죽을까봐. 어떡하지? 이 사람이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 시작부터 연애 강의도 아닌데. 그 기억이 나시죠? 아니면 첫사랑 빠졌을 때 뭐 사랑이 확인되든 안 되든 그 사람 보면 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자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첫 아침을 차린 거죠. 사자는 나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노루를 딱 잡아다가 딱 아침 준비. 소는 이슬을 먹으면 초록색 그 풀을 딱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서로 밥을 먹는 거죠. 사자가 생전 난생 처음으로 풀을 이렇게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있구나. 뭐 씹는 맛이 있네. 또 소도 이제 먹어보는 거죠. 하루 이틀 넘어가요. 그렇죠?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안 넘어가는 거죠.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 밥상을 나를 차려주냐. 네가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랬던 사랑의 조건이 이별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건 이게 뭐냐. 여러분 소가 문제일까요? 사자가 문제일까요?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드리죠. 소가 문제일까요? 사자가 문제일까요? 음식이 문제야. 이거 편하다. 다 똑같은 걸 먹으면 되는데 다른 게 있어가지고 소가 소를 모르고 사자가 사자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구의 반이 육식동물이고 지구의 반이 초식동물인데 나는 육식동물인 걸 그걸 모르는 게 저는 문제라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 문제에서 여러분들 혹시 갈등이 심한 사람하고 풀자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풀자고 만나서 얘기하고 정말 풀렸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자리에서는 그랬구나 그게 오해가 됐구나 내가 그때는 어려서 그걸 몰랐어 했지만 돌아서면 어떻죠? 그랬단 말이야?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외면적으로는 좀 해결됐을지라도 관계 문제가 그 사람과 나가 다르다고 우리 MBTI로 내가 ESF 우리 정말 달라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지? 하고 풀리는 관계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화로 온전히 풀리는 관계를 보지를 못했어요. 탕리탄 스님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중고개를 하는 부녀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날이었대요. 딸이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너 정말 내 손을 똑바로 보고 나를 정말 잘 돌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랑 나랑 둘 다 죽어. 계속 딸을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잘 돌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잘 돌볼게요. 그게 우리 둘이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딸이 더 지혜롭죠. 관계를 푸는 잘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관계를 푸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주 빠른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보는 길이 관계를 돌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젊은 분들이 있어서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진로는 소명은 뭐 사실 40대까지 또 고민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로를 찾을 때 스트롱 검사 하나로 나는 행정직 이렇게 찾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검사 하나로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진로를 찾는 것도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한 뭐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다 신앙인이시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발견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하는 신앙생활이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깊이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는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다.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요. 레리 크랩 무슨 심리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나오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저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하신다는 데 전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화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드러나는 지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게 자기 부인이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인이 있으시죠? 이렇게 부인하고 함께 오셨죠? 네. 부인은 아는데 자기를 몰라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 있으면 내가 먼저 화장실 청소해야지. 내 의견을 적어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자기를 몰라서 자기 부인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인식을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아마 관계의 문제, 어떤 교회 문제, 진로 문제, 내가 왜 이렇게 연애가 안 되지?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문제는 그거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 안에 깊은 곳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뭔지 혹시 책 보신 분 계세요? 제 책? 애니어그램 사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IBF에서는 정말 너 몇 번이야? 이게 인사죠. 애니어그램은 애니어가 구라는 뜻이고요. 그램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저녁에 빕스에서 오랜만에 밥을 엄청 많이 먹었더니 집에 가니까 600g이 쪘어 더. 그럴 때 그램. 점, 무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9개의 점이란 뜻이고요. 9개의 점, 원 안에 삼각형과 이 헥사드라고 하는 2개의 도형으로 연결된 이 모양, 이 도형을 애니어그램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9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격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오셨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한 2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보 한번 성공. 제가 한 10번 정도 언급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 자세한 얘기를 좀 여기서 하는 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니어그램을 강의하는 접근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아시고 계실 거예요. MBTI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 유형 도구다. 근데 애니어그램 좀 깊대. 이 정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계에서, 특히 교계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특히 검사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심리학적인 접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형의 강점은 이거야. 파워를 올려.
그 유형을 잘 개발해. 이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런 걸 아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애니어그램을 많이 가르치는 곳이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강의를 공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것들 마음 수련 이런 뉴에이지 단체에서 많이 하고요. 큰 접근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듯이 너 이게 거짓자야. 거짓자를 다 벗고 벗으면 너 안에 신을 발견하게 돼. 참자를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벗고. 우리와 아주 다른 접근은 나라는 거죠. 내가 벗으면 마치 해탈을 하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해탈을 하면 참 자아를 만나게 돼. 두 번째 접근 애니어그램의 뉴에이지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들으면서 그 여정에서 좀 헛갈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애니어그램은 영적인 접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접근. 이것은 제가 가톨릭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비밀리에 한 2000년 동안 비밀리에만 전해졌다고 해요. 1대1로. 그것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그러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심리학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가톨릭이 예수의 신부에서 수련을 하다가 수도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은 꼭 여기서 넘어지고 저 사람은 꼭 저 지점에서 넘어지고 그런 지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애니어그램하고 딱 맞더라는 거죠. 유형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의 수도회에서 미국의 영성 수련의 방법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성심수녀회로 수녀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저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배우고 수련을 받고 이런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나를 발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러 오셨다면 영적인 접근의 애니어그램은 너는 누구야가 아니라 너는 누가 아니야. 너는 무엇이야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 아니야를 가르쳐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쓰셨거든요, 사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쓰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쵸?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쓰는 나는 누구예요? 복잡해. 네. 자리가 비좁아서 아까 가도 된다고 나가셔도 된다고. 왜 이래 이거. 그래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질문해야 되는 게 이 질문인 것 같고요. 이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왔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사세요? 역시 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그분의 손으로 창조된 나 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1년에 몇 분 느끼세요? 몇 초?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순간 잠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안에 그렇게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세요? 그래서 두 개의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고 나는 1000만 개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개의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네,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쇼가 안 나오나 보죠? 네. 그럼 다시 뒤로 갈게요. 네.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내가 만들어 쓴 내가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이 있고 내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쓴 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쓴 또 다른 자아. 그것을
거짓자라고 말씀드리면 오해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불편하신데 그래도 제가 그 용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거짓자라는 것은 이중인격자야, 거짓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기도 한데 진짜 그게 나 자아인 줄 알고 붙들고 있어서 거짓자, 나도 속고 있는 자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가지 유형은 거짓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자 가면이라고 넘겨주세요. 가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가 그 그리스 연극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때는 분장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배우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 그 가면 우리가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페르소나라고 하죠. 인격이 거기서 왔다, 가면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나는 누구인가 쓰셨어요. 근데 외적인 페르소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거. 나는 아까 딸이다, 아내다, 선생님이다, 뭐, 직업, 뭐, 목사다, 뭐, 조장이다, 리더다, 직장인, 회사원이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페르소나가 되겠죠. 네, 외적인 페르소나. 내적인 이것도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름 붙여보려고요. 내적인 내가 가진 세계관. 나는 뭐 복음주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념. 나는 뭐 중도 좌파 이런 이념, 이념, 성격, 내가 가진 에고 시스템, 에고 이런 것들 역시 내적인 페르소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페르소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우리 페르소나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계속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으시죠? 이런 유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네. 좋은 것 같죠? 네, 맞아요. 페르소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막 기저귀 훈련할 때는 막 벗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바닥에 막 싸거든요. 네, 막 바닥에 싸요. 근데 얘가 조금만 그 이후에 몇 개월만 지나도 자기가 벗은 게 아랫도리를 벗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 좀 더 민감한 아이들은 막 아무 데서나 엄마가 이렇게 그거 갈아주려고 그러면 막 구석으로 가고 페르소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페르소나는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회적인 발달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거 없이 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페르소나 없으시면 강의가 생각보다 아니네. 그 표정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온 페르소나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페르소나 우리가 꼭 살아가기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페르소나와 나를 동일시한다는 게 문제죠. 페르소나와 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인 아버지가 있어요. 군인 아버지가 있는데 밖에서도 군인이고 퇴근해서도 군인이에요. 군복은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 양복 입고 출근하시면 집에 가시면 벗으시잖아요. 벗고 추리닝 입으시고 뭐 아빠들은 추리닝도 안 입죠. 러닝 그쵸? 아빠들 집에 가서 다 입는 옷 러닝 셔츠 입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죠. 그런데 군인인 아빠가 군복을 입고 집에 들어와서도 군복을 입어요. 입고 애들은 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탁 들어요. 자, 아빠 들어오셨어. 막 아빠가 침대 가서 막 침대 각 잡고 막 자기 전에 팡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아빠가 군복을 입고 자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가 꼭 필요한 거지만 페르소나가 나인 줄 아는 거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가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동일시였을 때.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더 나에게 내 인격에 밀착돼서 동일시가 강하게 밀착돼 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힘든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주변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 동일시가 굉장히 그래서 페르소나가 너무 오래 쓰고 있고 벗을 줄 몰라서 내 피부처럼 밀착돼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내 피부가 돼서 나인 줄 아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성격 유형은 이 내적인 페르소나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쓰고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 피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동일시에서 이것을 쓰고 벗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우리의 원래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내 감옥이 되어버렸다. 예, 넘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여기 오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오셨는데 본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그게 너무, 그 형상이 너무 갈망이 돼서 어제는 기차 타고 KTX 타고 그저께 어디 강의를 하러 갔다 오는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뭔가요? 하면서 무슨 음악을 듣는데 정말 깊은 곳에서 너무 그게 궁금하고 갈망이 돼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턱. 저 하나님 형상이 뭔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아닌지는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여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아닌지를 좀 발견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애니어그램은 이 페르조나가 나하고 동일시하는 습관이 돼서 순수한 본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의 이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린 시절의 6세 이전에 모든 게 다 형성된다고 많이 들으셨죠. 발달 심리에서. 뭐 6세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내려가면 3세 이전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억은 눈 온 길에 자동차 발자국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자동차 발자국이 한 번 나면 다른 자동차가 그게 아닌 곳으로 못 가죠. 왜? 길이 쫙 눌려가지고. 평생을 3살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그 길로만 간다는 거죠.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우리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성격이 형성이 되느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기에 담긴 지혜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따 뇌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새 센터를 주셨어요. 어떤 센터예요? 머리. 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죠. 가슴, 따뜻한 감성과 애정이 필요할 때 있죠. 본능의 욕구 채워야죠.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뭐 성욕. 그렇죠? 이 새 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골고루 잘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이게 태어나면서 3살 이전의 기억으로 어디에 딱 붙들려 있나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우리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태클을 걸어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온전한 세상을 기대해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파요. 응애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엄마가 저 멀리 가 있는지. 응애 울다가 탁 하고 울었어요. 그때 엄마가 탁 와가지고 아유 이 자식 목소리 우렁찬 거 봐라. 장군감이다 너 하면서 막 젖을 주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판단해요. 야, 세상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이거 용을 싸서 울어야 밥 얻어 먹는구나. 경험하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날도 배고프면 울지 않고 처음부터 이 핏줄이 터져라 하고 울면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학교 갔어요. 학교 입학을 했는데 딱 가가지고 교실에 가서 딱 보니까 힘이 제일 세게 생겼어요. 가가지고 어깨 딱 부딪히고 죽을래? 눈 깔어.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세상 역시 힘이야. 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힘, 경험하고 신념이 됐어요. 계속해서 세상 힘이야. 힘 없으면 용 쓰지 않으면 못 얻어먹어. 계속 경험하고 판단하고 신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성격이 돼요. 성격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점점 더 색깔이 진해지죠. 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인 줄 알다 보니까 이 신념은 더 굳어지죠. 이 신념 속에서 나온 행동은 더 선택할 수 없는 폭이 좁아지는 거죠.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하면서 일생을 산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울어도 젖을 안 줘요. 하고 울어도 젖을 안 줘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빵긋 웃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아이고 요거 내가 요걸 안 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막 예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세상 엄마 기분을 잘 맞춰야 되는구나. 저 얻어먹었어요. 잘하면서도 엄마 조금 힘들어 보여. 엄마 힘들어? 엄마 아야 내가 호해줄게 안마해줄까?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거야. 그래 사랑받는구나. 경험하고 판단하고 신념이 돼요.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도 알거나 모르거나 막 선생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 반짝반짝거리면 선생님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 제가 청소해드릴까요? 막 책상 닦아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어쩜 그렇게 해가 싹싹하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선배들한테도 하다 보니까 행동이 되고 성격이 되고 이게 자아가 되는 거죠. 자아인 줄 아니까 이 신념은 더욱더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살아요? 허상을 살아요. 허상을 살아요. 세상은 눈치 잘 봐서 사랑받는 거야. 어떤 아이는 또 하루는 배가 고파서 울었더니 엄마가 젖을 줘요. 뭐 하루는 또 웃었더니 막 젖을 줘요. 야, 엄마가 볼 때 웃으면 되는구나. 엄마도 배고프면 엄마가 볼 때 웃어야지. 젖을 얻어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엄마 배가 고파서 엄마를 딱 눈을 마주쳤는데 웃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따귀를 딱 때리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디 실실 쪼개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머리를 잘 써야 되는구나. 상황 파악을 잘해야 얻어먹는구나. 머리를 써야 살아남는구나. 똑같이 거죠.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학교 가서도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전후 좌우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머리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어.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머리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이렇게 고착이 됐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애니어그램 들으셔서 나는 장 중심이야, 나는 가슴 중심이야, 나는 머리 중심이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나는 장을 잘 쓰는 사람이야, 나는 가슴의 에너지를 잘 쓰는 사람이야 예요? 아니에요. 나는 가슴에 고착돼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결핍을 느껴. 생애 첫 번째 경험이 머리라 머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렇게 신피질, 구피질, 뇌간 이 세 영역이 우리의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본능과 이성과 감성을 관장하는 뇌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세 센터를 조화롭게 잘 써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힘이구나, 세상 머리야 라고 붙들게 돼 있는 것이 뭐예요? 머리 중심, 가슴 중심, 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심이라는 게 애니어그램의 중심이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삼중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9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먼저 장중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애니어그램 검사 안 해요. 저는 MBTI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MBTI 검사하면서 강의했는데 MBTI도 검사 안 하거든요. 정말 검사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체크하는 거라서 당장 결과는 참 ESG, ISG 참 재밌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 테스트는 정말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던진다는 의미에서 좋지. MBT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말에 부딪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부딪히는 거 보시려면 제 얘기를 머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들으시면서 어떤 말이 틱 걸려서 저걸 알고 있단 말이야? 라든지 푹 찔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으실 수도 이렇게 세 유형이 다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여기도 맞는 것 같고 머리로 들으시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혹시 어떤 말들이 내 속을 딱 터치하는지 들으시면 중심을 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찾으실 거거든요. 장중심의 생애 첫 경험들은요, 본능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예요. 먹고 싸고 기저귀 갈고 이런 것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야
용을 써야, 내가 힘을 써야 이 욕구가 충족되는구나. 이게 생애 첫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중심들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내 힘이 먹히냐 안 먹히냐 이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삶이에요. 왜? 세상이 전쟁터니까요. 장중심들에게 세상은 전쟁터예요. 힘에 대한 결핍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내 뜻이 먹히냐 안 먹히냐가 장중심들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한다. 장중심의 리더가 회의를 해요. 자, 회의하자고. 그래. 말해봐. 김 과장 말해봐. 팀장 말해봐. 다 말했어요. 그래? 얘기 다 했나? 그래. 이게 내 뜻이야. 이걸로 하자고. 이게 장중심의 네. 이대로 해. 아니 그걸 왜 지금 우리가 다 논의를 했는데 왜 머리형이 여기다 대고? 그래서 장중심들이 말 많은 머리형들 재수 없다 그러죠.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해? 배째. 이게 장중심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회의를 해놓고도 사실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회의한 대로 한다?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몸이 튀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장중심들의 방식이에요. 낯선 곳에 가면 늦었다. 낯선 곳에 가서 또 늦었다. 별로 그렇게 미안하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딱 들어가지고 뭐 중심에 뭐 이렇게 딱 앉아서 딱 보면 실세가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가도. 마이크는 조개 잡고 있지만 실세는 여기구나. 뭐 이런 게 딱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힘의 짱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맞고 들어와도 장중심의 엄마는 아이가 맞고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이거 편집되나요? 병신 어디 맞고 다녀 삐기 이게 되나요 편집? 이렇게 맞고 온 아이를 맞았다고 더 혼내고 맞고 왔다고 더 때리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아이 때린 애 가서 때려주고 이렇게 아이에게도 어렸을 적부터 힘의 세상을 가르친다는 거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르친다는 거죠. 장형들은 말도 대체로 짧고 명료하고 단순해요. 예.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 다 머리형들이 그게 왜 기고 왜 아니냐. 이래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머리형과 장형들이 부딪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장중심들의 핵심 감정은 기본적인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무슨 분노요? 욕구의 좌절에 대한 분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 그래서 장중심들은 언제든지 분노하죠. 장중심들의 넘겨주세요. 장중심들의 에너지를 장중심에서 에너지를 밖으로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8번, 9번, 1번이 장중심인데요. 에너지를 밖으로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8번이에요. 우기든지 뺐든지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떼쟁이였어요. 뭘 하나 갖고 싶으면 마트 바닥을 다 뒹굴고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8번. 때려 부수고 해서라도 가지는 거죠. 네. 갈등이 생기면 일단 싸우고 보고, 네. 한 대 맞으면 일단 맥주병 깨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 8번들이고, 9번은, 3, 6, 9번은 각 중심의 센터 번호라고 기억하세요. 이따 다시 설명이 될 거지만. 그래서 9번은 장중심의 분노의 에너지를 안팎으로 써요. 그래서 안팎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분노의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6번, 9번도 마찬가지거든요. 6번, 3번도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나?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순둥이라는 거죠. 분노가 있나 없나.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가만 두면 자고. 내 욕구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 남이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이렇다는 거죠. 1번은 그 분노를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노를 통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욕구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통제하면서 부모의 욕구에 철저하게 맞추면서 사는. 그래서 한 대 맞았다. 8번에 한 대 맞았다? 바로 맥주병 깨드는 거죠. 9번이 한 대 맞았다? 맞았나? 안 맞았나? 뭔 일이 있었나? 네. 1번. 한 대 맞았다? 맞았네? 내가 뭘 잘못을 했나? 충분히 생각하고, 저기요!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중심들의 분노는 대체로 남 탓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8번, 9번, 1번의 분노는 대체로 남 탓으로 나.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정말 이래서 화가 난가요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것이 남 탓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심들은 공격성이 강하고 육감이 발달해서 감 잡았어. 이러면 정말 감을 잡아요. 육감이 많이 발달했다. 딱 보면 감이 잡힌다는 거죠. 예. 장중심들. 예. 어떠세요? 내가 장중심의 말들이 어떤 것들이 부딪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시는지. 예. 가슴 중심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되죠. 그쵸? 그런데 아이가 뭔가를 해서 사랑받는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는 엄마들도 계시죠? 아이를 놓고 여기 아침에 오셨죠? 예. 아이도 그냥 그 존재로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떤 갓난 아이도 침대에 던져버리고 싶은 엄마들 아시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이거 침대에 던져버리고 싶은. 예. 나만 나쁜 엄마인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엄마들의 경험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뭘 요구하는지,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벌써 파악을 해야 사랑받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주로 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로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느끼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나. 네. 그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 중심 사람들은 대체로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가슴 중심과 대화할 때 어려운 다른 중심 사람들이 뭐예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 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장중심들에게 관건은 내 힘이 먹히냐 안 먹히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슴 중심들의 관건은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예요. 낯선 곳에 왔어요. 가슴 중심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가 안 좋아할 것 같은가 이게 먼저 보인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쟤는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이런 것이 가장 먼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슴 중심 사람들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아우 일찍 오셨네요.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죠.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죠. 근데 가슴 중심 사람들 가방에는 뭐가 있어요? 예, 먹을 거. 초콜릿, 사탕, 껌. 이거 좀 드실래요? 예, 이렇게. 예배 시간, 저 예배 시간에 정말 저희 교회 예배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큰 교회다 보니까 앉은 사람이 서로 누군지 잘 몰라요. 저 옆쪽에 앉으신 분이 감기 걸리셨는데 기침을 막 하셨어요. 근데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가슴 중심 집사님이셨나 봐요. 계속 여기를 바라보시면서 어쩌질 못하시다가 가방에서 막 부시락 사탕을 제 손에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사탕. 네. 가슴 중심 가방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회의를 하면 장중 하죠. 장중심 내 뜻이야. 딱 머리 중심. 그게 우리가 내 뜻인데. 이제 막 목소리가 높아지죠. 가슴 중심 어때요? 소리만 높아져도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우리 잠깐 여기서 쉬어서 차 한잔 하고 시작하죠. 잠깐 쉬었다. 이게 가슴 중심들. 그래서 가슴 중심한테는 분위기 되게 중요하죠. 너 이번에 애니어그램 강의 갔다 왔다면 토요일 날 어땠어? 애니어그램이 뭐야? 몰라. 그냥 분위기는 되게 좋더라. 근데 애니어그램이 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사님 재밌고 화기애애하고 좋더라. 이렇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내용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아이나 동생이 맞고 들어왔어요. 가슴 중심 엄마들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새끼를 내 아이를 때린 놈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쵸? 네. 내 아이는 착한 아이들. 그래서 가슴 중심 사람들한테는 자주 만나야 돼요. 가슴 중심 친구에게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했다. 문자를 씹었다. 바로 문자 날아오죠.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네. 그래서 혼자 가슴 중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잘 모르시는구나. 가슴 중심 친구가 없으시군요. 예. 혼자 있을 때도 전자동으로 사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회의할 때
걔가 이번 그 워크숍을 바다로 가자고 제안을 냈는데 내가 산으로 가는데 손을 들었어. 그 순간 걔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어떡하지? 집에 가면서 문자하는 거죠.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한번 해야지. 뭐 할까? 하고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거 뭐예요? 이모티콘. 하트 뿅뿅뿅 웃는 표시 크크 막 뭐 이런 거. 네. 가슴 중심들이 이모티콘 많이 쓰죠. 뭐 이모티콘 많이 쓰니까 가슴 중심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 거기다 대고 막 이모티콘 쓰고 막 크크 쓰는데 장중심의 답은 뭐예요? 네. 한 글자 딱 화났나 보다. 네. 그래서 이 가슴 중심 사람들에게는 이미지가 제일 참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9가지 유형이 다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중심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슴 중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특히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 가슴 중심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어쨌든 가슴 중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친 내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그래서 넘겨주세요. 2, 3, 4가 가슴 중심인데 2번들은 가슴의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통 누구 감정? 남의 감정이에요. 남의 감정. 안테나를 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 그럼 2번들은 전자동으로 뭐예요? 메뉴 정하면 뭐 먹을까? 2번들은 뭐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뭐야? 너 뭐 먹고 싶어? 이거죠. 나 오늘 날씨도 꿀꿀하고 칼국수 먹을까? 칼국수 좋지. 좋긴 뭘 좋아요. 지금 한약을 먹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칼국수 좋지 하고 먹는다는 거죠. 전자동으로 남의 감정이에요. 3번은 핵심 감정으로 에너지를 안팎으로 써서 3번들은 가슴 중심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 가슴에 에너지가 있나? 저는 3번인데 가슴 중심 같지 않은데요. 가슴 중심 같이 안 보여요. 가슴의 에너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3번들은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3번 친구가 밥을 사러 밥 먹으러 가죠. 내가 밥 살게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어디로 가? 뭐 어디 W 호텔 뷔페로 가요. 야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 우리 몇 명인데 이거 얼마야? 괜찮아. 이번에 내 연봉 협상했는데 연봉이 좀 올랐잖아.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너 역시 뭐 이것에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예. 4번은 가슴의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통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뭔가 세상하고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난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4번이라는 거죠. 이런 4번이 밥을 사요. 내가 밥을 살게. 4번은 이제 목소리 좀 이렇게 말해도 내가 밥을 살게. 네. 밥을 사러 가죠. 가는데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막 산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는데 막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식당. 딱 들어가니까 접시에 낙엽이 깔리고 밥 한 덩이. 거기에 꽃잎 한 장. 이거 먹으러 2시간 지금 막 온 거예요. 특별한 내 친구인 너를 위해서 준비한 밥이야. 이렇게 감정을 쓰는 것이 이 3유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슴 중심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중심들은 분노라고 했죠.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 이 가슴 중심들은 내가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의 불안이에요. 특히 가슴 중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죠? 이거만큼 허상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 그게 가능해요? 내 가슴 중심이 여기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요. 이 불안 때문에 가슴 중심 사람들이 칭찬 잘하거든요. 불안할수록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죠. 칭찬이 제일 쉬운데 가슴 중심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걸 발견하는 게 참 쉬워요. 그런데 불안할수록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확신이 있고 쾌활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칭찬하면서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수치심 같은 게 올라온다 그래요. 강사님 강의 너무 좋았어. 이제 가슴 중인 사람들 있다가 저한테 그런 인사 못 하시겠네요. 강사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사실 졸고 별로 아니었는데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수치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과도한 자신의 칭찬에. 그럴 때 가슴 중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느낌은 뭘까? 나는 무엇을 느끼나? 4번이 가슴의 에너지를 온통 안으로 쓴다고 자기 느낌을 잘 아나? 그렇지 못해요. 가슴 중심 분들은 나는 느낌을 잘 알아가 아니라 난 느낌에 매여 있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낌을 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데? 그래서 가슴 중심 분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 던지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무엇을 느끼나? 정말 내 느낌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슴 중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 예.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욕구를 채워주겠어요. 그렇죠? 어불성설이 되겠죠. 예. 가슴 중심 설명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머리 중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애가 머리를 쓰면 애가 아니죠.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려. 애가 아니죠. 잔머리가 아니라도 5살짜리 애가 우리 아빠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집을 어떻게 이제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월세가 애가 5살짜리가 엄마랑 같이 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애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애처럼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지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머리를 쓴다는 거죠. 어쨌든 머리 유형의 생애 첫 경험은 내가 현명하고 똑똑하게 처리를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는 웃었더니 채워주고 하루는 웃었더니 뺨 맞고 머리 잘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살아남는구나. 머리 유형 사람들은 생각 덩어리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대시를 해 말어 하다가 청첩장 받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유형 사람들이 머리로 계속 생각하지만 행동 잘 못하죠. 행동으로 빨리 옮기지 못하죠. 불이야 했어요. 장중심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야 불 탁 튀어가죠.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가는 대로 아무 데로나 뛰죠. 어디를 뛰어요? 불 속으로 뛰어요. 아무 데로나 그렇죠. 예. 예, 앞북을 치죠. 그렇게 머리형들 어때요?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저쪽. 바람 방향 이쪽.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불은 이쪽.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죠. 예. 가슴 중심들 어때요? 불이야! 뛰어요. 어디로 뛰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어디로 뛰나? 쟤는 저기로 뛰고 부장님은 저쪽으로 뛰면 어디로 뛰어야 되지? 하다가 타 죽죠. 우리가 다 이러고 죽죠. 예. 머리 유형 사람들은 상황이 생기면 모든 걸 한 발 물러서 봐요. 한 발 뒤로 나와서 보죠. 그래서 낯선 곳에 왔다 문을 빼꼼히 열고 일단 상황을 파악하죠. 상황을 파악해서 자리도 뒤쪽에서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은 나는 잘 안 보이는 기둥 뒤 이런 데 앉아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죠. 일단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머리 중심들한테는 이게 관건이죠. 파악하는 거. 왜요? 이걸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애가 맞고 들어오면 머리 중심 엄마 어떻게 해요? 팔짱부터 끼죠. 왜 맞았어? 예, 머리 중심들이 다 입에 달고 사는 거야. 왜 그래? 말해봐. 왜 맞았어? 걔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딱 빼서 먹었더니 걔가 날 때렸어. 맞을 짓 했네. 이게 머리 중심이죠.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울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 그럼 애 데리고 때리는 한테 가가지고 또 가서 뭐예요? 팔짱 끼고 다음부턴 말로 해. 네, 이게 머리 중심들에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머리 중심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두려움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상황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고 머리 중심들이 그러기도 하죠. 그게 두렵죠. O 유형은
O유형은 머리의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충분히 공부하면, 내가 충분히 알게 되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면 이 두려움이 해소될까봐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공부하죠. 육류형은 이 두려움의 에너지가, 육류형의 에너지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사람인데 안으로 가면 안이 두렵고, 그게 두려워서 밖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가니까 밖에도 두려워. 안팎으로 왔다 갔다 두려워서 이러는, 그래 안전에 매여 있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어떤 것들을 다 해놓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다 그게 안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7번은 자기 내면이 두려워서, 내면의 그 심연이 두려워서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신나는 거 없을까? 환경을 바꿔볼까? 두려움이 이사를 갈까? 직장을 옮길까? 이렇게 환경의 즐거움, 재미있는 것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형들은 혼자 있을 때도 전자동으로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향한 성을 쌓았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서 이 두려움이 연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대체로 시각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머리형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 눈을 감으면 흔히 말하는 분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분심이 있는데 특히 이제 머리형들은 끊임없이 머리가 이렇게 김이 나도록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도 눈을 감는 것보다 촛불을 켜고 눈을 뜨고 촛불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신다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처음 들으신 그것을 딱 클릭하세요. 내 마음에서. 처음 올라오는 생각을. 많은 손님이 왔는데 아이 하나가 벽장 속에 갇혔다. 그때 나의 느낌과 행동은,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나의 느낌과 행동은 어떠한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룹으로 모이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이 하나가 벽장 속에 갇혔다. 그때 나의 느낌과 행동은, 첫 번째 올라오는 걸 잡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나의 느낌과 행동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답 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말씀하셔도 아무 그 점괘 안 나오거든요, 저한테. 네. 안절부절. 왜 안절부절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안절부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느낌, 행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그냥. 뭔가 해야 되는데 될 것 같다.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아서 네. 뭔가 되게 지금 안절부절 아, 안절부절. 네, 좋아요. 또 어떠세요, 다른 분들?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행동은? 느낌. 아, 문을 뜯죠. 네, 좋아요. 네. 다른 분은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느낌 다 다르거든요. 그냥 올라오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쩌다 갇혔을까, 애가. 네. 네.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나의 행동은? 네. 방법을 찾겠죠. 네, 또 좋아요. 다른 분요? 무섭겠다. 애가 무섭겠다. 네. 어떻게 행동은요? 칼로? 문 사이, 칼로. 무서워서 칼을 누구야, 누가 가졌다! 네. 또 다른 분은요? 사람들한테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으세요? 네. 손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네. 내가 가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둔 게 아니다. 우리 집인 거죠? 네. 네, 또요? 부모가 가두는 거예요? 부모가 가둔 건가요?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애가 실수로 갇힌 건가? 음. 부모가 가둔 건가? 그럼 네. 이제 네. 부모가 정말 사람이 많으니까 떠들지 말라고 애를 가뒀나? 네. 저런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부모에 대한 느낌과 행동은. 네. 네. 그럴 것 같고 이제 네. 애가 뭐 실수로 갇혔으면은 네. 빼내줘요. 네. 빼내줘야겠죠. 네. 행동은 뭐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일단 이제 애한테 응. 괜찮냐고. 네, 애한테 괜찮냐고. 네. 네, 좋아요. 또 많이 말씀해 주셔야 점괘가 나오는데. 네.
우리 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손님이 온 거니까 나는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 여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얼른 열어줄 것 같아요. 네. 당황해서 네. 얼른 열어줄 것 같다. 느낌은요? 당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얘가? 네. 네. 또 다 말씀하셨어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부모에 대해서는 네. 미안한 마음도 잠깐 있고요. 네. 왜 미안한지 모르지만. 네. 근데 제가 부모라면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내가 부모라면.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런데 기어들어가냐. 이거 부모라면 공감 안 되세요, 혹시? 그 중심과 상관없이 부모라면 공감 안 되세요? 저는 분명히 애를 혼을 냈을 거예요. 네. 내 아이죠? 네. 아, 네,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장중심들은요, 갇혔대에 꽂혀요. 갇혔대? 빼! 문 부셔! 연장 가져와. 여기. 갇혔대에 주로 많이 꽂히죠. 근데 가슴 중심들은, 지금 가슴 중심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가슴 중심들은 애가 갇혔대예요. 애가 얼마나 그 안에서 무서울까? 또는 뭐 애가 어떻게 느낄까? 애를 달래줘야 되겠다. 애가 놀랬겠네. 빨리 꺼내서 애를 병원으로 데려가. 뭐 이렇게 애에 꽂히는 거죠. 머리 중심들은 어때요? 왜 갇혔지? 우리 집이야, 남의 집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집이야. 뭐 갔으니까 걔네 집이야. 우리 애야, 남의 애야. 뭐 요즘 벽장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분석을 하죠. 머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앉아서도 뭐예요? 계속 머리로 생각하죠. 이 상황에 앉아서도 제가 왜 갇혔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런 느낌들을 잡으시라는. 여러분들 중심 찾기가 유형 찾기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중심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사실은 제일 먼저 클릭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로 가거든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내가 맨 처음에 클릭하는 것이 뭔가. 중심 찾기가 유형 찾기보다 전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도 잘 찾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심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누면 좋은데 뭐 한번 그럼 나는 무슨 중심인가 한번 마음속에 쓰시죠. 혹시 그것만 난 알겠다. 네, 중심을 알겠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중심을 알겠다. 셋 중에 어느 중심인지는 알겠다. 네. 네. 손 내리세요. 참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중심만으로는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자라서 지금 병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으로만 살다 보면. 네. 예. 이렇게 삼유형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다르죠. 같은 것을 보고도 가지는 첫 느낌이 이렇게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유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9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각 유형들이 이거야 이거. 세상 살아가는 건 이거야. 그래서 세상은 힘이야.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내 욕구는 모른 채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 완벽하게 남을 도우면서 성공한 이미지로 특별함을 가지고 지식을 충분히 알아서 안전을 잘 지키면서 아니면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이렇게 보자면 이 9가지 이 성격 유형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 자랑이기보다 결핍이죠. 그렇죠? 네, 결핍이죠. 상처였고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이거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이 9가지의 왜곡된 이미지에 내가 고착이 될수록 더욱 그 고착이 나를 들들 볶고 타인을 힘들게 한다는 거. 9가지의 고착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겠죠. 애니어그램을 통한 내적 여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것의 목표는 내 유형을 단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유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유형 찾으면 벗자 하면 바로 벗어지나요? 안 벗어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잘못 걸려드신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면 삶이 훨씬 더 복잡해지세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이게 가면이야. 이게 내가 나를 생존 방식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더 막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벗어지지 않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벗겠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 형상, 이렇게 다 너울을 벗고 하나님 형상 만날 때 그때 이 가면을 벗겠죠. 네. 그날까지 이제 그래서 여정이라고 붙이죠. 아, 내가 또 이거 동일시하고 이러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부의 말씀 되게 중요해요. 자기 번호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유형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어떻게 보여?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느껴져?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특히 뭐 강사한테 저 몇 번인 것 같아요? 거기 그럴 때 너 몇 번인 것 같아? 이런 강사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강사는 글쎄 몇 번일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게 좋은 강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유형을 못 찾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 저는 굉장히 좋은 여정이 된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난 유형 모르겠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이건 절대 아니다, 이 유형은. 내가 저런 인간들 아는데 나 진짜 저런 인간 싫어해. 보통 그 유형이 내 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드러난 거로는 잘 못 찾아요. 여러분 MBTI는 행동을 보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철저히 동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컵에 남아있는 물을 다. 어떤 분은 강사님이 힘들어서 되게 목마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물이 너무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제가 하다가 손으로 칠까봐 빨리 마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동기를 몰라요.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를. 그 동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유형을 찾으실 때는 꼭 동기를 보고 찾으셔야 된다. 동기를 행동을 보면 잘 찾을 수 없어요. 네. 어린 시절을 보셔야 돼요. 잘 안 찾아질 때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나는 부모님한테 어떤 딸, 어떤 아들이 되려고, 어떤 아이가 되려고 애를 썼나? 네. 그래서 이게 9가지가 다 탈이고 페르소나라고 했죠.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입었던 옷을 떠올려 보시는 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걸 무방비 상태인 어린애였을 때 입었던 옷을 떠올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어떤 유형도 유형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형을 들으시다 보면요. 8번부터 이게 하나씩 지워 가시거든요. 8번 진짜 무식한 인간들 저거 아니구만. 9번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거 아니구만. 1번 좀스러워 저거 아니구만. 하다 보면 없어요. 저는 10번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유형도 더 나은 유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형들 무식한 것 같고 가슴형들 남의 눈치만 보는 거 남한테만 머리형들 그냥 말로 따지고 재수 없고 없어. 예, 다 그렇죠. 그 안에 나한테 부딪혀 올라오는 거. 그게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유형이 더 나을 게 없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한국 교회에 애니어그램을 퍼뜨린 이렇게 보급한 정말 그 혁혁한 공이 IBF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혁혁한 공을 IBF에서 애니어그램 배우셔가지고 교회 와서 하고 막 MBTI 하고 막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조금 지금 반성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IBF 아니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최근에 들었냐면요. 주로 이제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 선교단체와도 상관없는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는데 자매들이 막 그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오신 날 처음에 전사님은 몇 번이세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요? 01043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몇 번이세요? 이 질문이요. 이 애니어그램 지금까지 들으셔도 아시겠죠? 너는 몇 번의 가면을 썼어? 너는 몇 번의 지옥에 살아? 이건데 우리 굉장히 쉽게 너 몇 번이야? 나 몇 번이야? 이 말은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MBT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성격은 우리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 ISTJ, 재수없어. 걔 INTJ라서 그래.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한테 정말 그 인격을 무시무시하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우리가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간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격 유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물을 때 그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 좋거든요. 애니어그램 알면 막 번호로 딱 보여요. 아유 저거 몇 번. 그래서 길을 나가면 벌써 강의 들으면 아빠 막 딱 9번 여기 8번 딱 이마에 붙이고 엄마 2번 딱 붙이고 정말 좋은 도구예요. 사람 보는데 이렇게 신통방통한 도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도우시는 분들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돕는 거 참 좋은데요. 너 몇 번이라서 그래. 너 몇 번이 집착이야. 이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도구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들으시죠. 저는 막 이 공개석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나는 몇 번이야. 나는 몇 번 하기 몇 번인데 넌 몇 번이야. 이런 거 참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애니어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꼭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나 MBTI에 관한 이런 포스팅이 되죠. 그럼 그 밑에 막 나는 몇 번, 너는 몇 번, 몇 번이었어? 나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게 한 7개, 8개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게 뭐야? 그 번호가 뭐야? 또는, 이제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자기 담벼락에, 정말 MBTI 애니어그램으로 사람들을 틀에 넣고 이런 거 정말 나는 질색이다. 이런 포스팅이 반드시 올라와요. 네. 정말 꼭 예측 가능한 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특히 애니어그램은 자신을 보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인다고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특히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MBTI도 모르고 애니어그램도 몰라요. 그럼 거기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일이거든요. 그 인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둘이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소외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을 나를 보는 도구로만 쓰신다는 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여정에서 내가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면서 진짜 구원의 기쁨, 진리로 인한 자유, 그거 내가 누리고 싶다. 그 갈망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혹시? 계란을 누가 밖에서 탁 깨면 뭐예요? 계란 프라이 정도 되는 거죠. 스크램블드 에그 이 정도 되는 거죠. 계란찜. 그런데 안에서 깨고 나오면 생명이죠. 근데 안에서 깨고 나올 때 그냥 병아리가 안에서만 쪼면 그게 이렇게 부화가 되지 않는데요.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지점이 한자로 줄인데 그 똑같은 지점을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게 그 지점이 탁이라고 해요. 줄탁 동시 이것이 함께 되어야만 깨어나올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 내가 내 에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하고 정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갈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지점을 함께 쪄주신다는 거죠. 그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때 정말 참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줄탁 동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입문 강의고요.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 것이 애니어그램 어쨌든 제가 하는 애니어그램, 영성적인 애니어그램이라고 이름 붙인 영성적 되게 있어 보이죠. 어쨌든 이런 접근의 애니어그램은 철저하게 부정적이에요. 들으시니까 느끼시겠죠.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그래서 죄인이야. 그러니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래서 죄인이야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데 더 조심스러운 도구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애니어그램, 이 강의 애니어그램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설명을 계속 하죠.
중심도 그랬지만 유형도 그래요. 유형도 너 이래서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죄가 이거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에 2개 죄가 더 추가된 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겁니다. 네, 철저하게 각 9가지 유형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접근이라 아마 유형 때문에 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유형들은 부정적인 접근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애니어그램 강의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접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애니어그램을 한다. 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도구로 사용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세요. 유형 설명이 다. 네. 네. 보통 다른 이런 유형 검사들은 고유한 강점을 찾아주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네. 이는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죄, 그렇죠. 예, 네. 지배적인 죄성에 대해서 원래 애니어그램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어떻게 활용을 하신 겁니까? 원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확실하게는 다 몰라요. 근데 그 애니어그램이 비전으로 아까 1대1로 비전으로 오래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래서 비전으로 됐던 것 같아요. 비밀스럽게 1대1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그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심리학하고 맞닿으면서 이제 너의 강점을 높여라. 너의 강점은 이거고 개발해라. 이게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뭐 2000년 어떤 분은 4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속에 애니어그램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애니어그램 하면 할수록 이래서 비밀스럽게 전해졌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애니어그램은 심리학적인 접근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그거하고는 정말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애니어그램 강의가 거의 심리학적인 접근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너 유형이 강점이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각 유형을 설명을 들어갈 텐데 제가 앞에 강점은 진짜 조금 해드려요.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부터. 근데 그렇게 듣지는 마세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 강점을 뒤집으면 그게 죄구나. 그렇거든요. 유형 설명을 들어보시면 내 강점을 뒤집으면 내 연약한 점이구나. 페르소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거만인 줄 알고 붙들었을 때 죄가 되는구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 넘어갈게요. 자, 8번부터 할 거거든요. 8유형. 이런 방식으로 각 유형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유형은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자아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규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보통 나를 이렇게 보더라. 이런 것들이 자아 이미지예요. 그래서 8유형들은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누구와도 맞설 수 있어.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 제대로 카리스마의 사람들이에요. 짱돌 몇 개로 그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뜬 다윗.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주도권을 쥐고 책임을 떠맡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돈 잔치집에 가서도 마이크 잡고 장례 정리하는 사람들. 앉아 있다가 지지부진해서 못 보겠네 정말. 탁 나가서 마이크 잡고 다음에 둘째 며느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며느리 노래 준비하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박력 있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대담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현실 파악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행동가예요.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서 사자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단호하고 압도적이고 도량이 넓어서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형 사람들이고요. 체격도 좋고 지금은 이제 우리 먹는 게 다 비슷해져가지고 그런데 이 체격을 가지고도 그 유형을 볼 수 있고 중심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보셨죠? 이렇게 체격, 골격 생긴 거라든지 어쨌든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할 가능성이 많고요. 솔직하고 역량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위선과 불의에 맞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맞아 죽더라도 내가 지킬 사람은 내가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죠. 명예와 용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직설적이고 폭력적이고 단호한 말투의 사람들이죠.
예. 요 정도로 띄워드려요. 딱 요 정도. 예. 이 팔류형들의 예, 집착을 보면 집착이 힘이죠. 팔류형들이 이것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 힘. 그래서 관건이 힘이에요. 그 사람 센 사람이야. 그놈 센 놈이야. 최고의 찬사죠.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거 욕으로 듣는 거죠. 세상은 약탈을 일삼는 그 적대적인 정글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존하려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휘둘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 밥그릇 내가 챙겨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한 번 놓친 밥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네. 노래도 힘 있는 노래를 좋아해서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전우의 시체를 넣고 이런 노래가 좋더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간섭하고 과보호하고 조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잘 듣지 않죠.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하면서 정작 자신은 누구도 믿지 않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팔류형이 뚜껑이 열리면 그 근처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뼈도 못 추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해놓고 뚜껑이 닫혔다? 어떻게 해요? 밥 먹자. 됐다. 남자 녀석이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이게 본인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째째하게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8번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과의 나쁜 감정을 버리는 거. 통제력,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라고 해요. 남들에게 리드당하는 걸 참지를 못하죠. 어디서든지 판을 치고 싶고 사사건건 나서고 명령하기를 좋아하죠. 누구에게라도 명령조로 말하기를 좋아하죠. 예. 아들하고 같이 약수터에 갔는데 저쪽에서 아들 친구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예요. 아빠 내 친구예요. 그래? 한번 붙어봐. 아빠가 심판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조차도 이 힘의 세상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 운전하면서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세단이 쫙 와서 나를 추월했다. 어떻게 해요? 밟아가지고 쫓아가는데 다음 인터체인지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나쳐가지고 쫓아가서 그 차 앞에 딱 세우고 내려서 육두문자 기본이죠. 이렇게 해야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자신의 그 분노가 용솟음 치듯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되는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선을 제압하려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절대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8번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도 자기처럼 싸움과 투쟁을 즐기는 줄 알아요. 단무직과라고 하죠. 뭐예요? 네. 단순, 무식, 지랄. 네. 망치 들고 못 박다가 파리가 윙 한다고 그 파리 잡다가 벽 다 깨는 사람. 그래서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이 팔유형의 함정이 되는데 그 정의가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는 정의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 정의가 자신만의 잣대의 정의라는 거죠. 내가 가난할 때는 어때요? 저 부자들 다 부동산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된 나쁜 놈들이고 내가 부자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저 다 게을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정의가 나만의 잣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남은 물론 자신을 관용하지 못하는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수심, 지배욕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과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관대함을 팔류형들이 배워야 되겠죠. 예. 회피하는 것은 허약한 거예요. 약한 거. 집착하는 것에 반대 회피하겠죠. 당연히 약한 거. 약한 것에 관련된 모든 형용사들, 겁내는 거, 부드러운 거, 다정다감한 거, 온순한 거, 동정심 이런 것들조차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도 쉬지 않고 불도저처럼 일해요. 좀 쉬면서 일하세요. 몸 생각도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쉬라 마라 하느냐. 쉬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네, 이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서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상처를 주는 거죠. 강한 것처럼 살지만 정작 내면의 힘을 받아야 될 때 힘을 받지 못하는 가엾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인간의 내면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내 안에는 강한 것만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경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팔류형들이 내면에 굉장히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봐 내보이지 못하는 거죠. 같이 드라마 보면서 나도 사실은 본인도 눈물 나는데 슬픈데 그것 내보이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운대요. 너 울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자신에 있는 부드러움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근원적인 죄 넘겨주세요. 각 유형의 근원적인 죄를 주목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팔류형들의 근원적인 죄는 오만함, 파렴치함이에요. 파렴치함. 남을 타인을 이용하고 소유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솔직함을 내세워서 잔인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무력한 것을 다른 사람의 무력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 안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력함, 약한 사람, 이런 사람 봐주지 못하는 거죠. 네. 모렴치의 극단을 보여준 다윗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가 이미 있는데 밧세바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들어오게 하고, 이 충직한 신하가 아내에게 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 죽이죠. 얼마나 모렴치함인가요, 그죠? 그런데 보통 8번과 어쩌면 이 다윗, 예수님의 조상이 되신 다윗과 다른 점은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있는 어떤 팔류형의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오만하다고,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디서는 뒤끝이 없고,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팔류형의 방어 기제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생떼를 쓰는 거죠. 내 정의 개념에 맞지 않는 거, 자신의 약점,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부정하는 거죠. 자신의 실수, 잘못을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이를 부러뜨려 놓고 나는 가만 두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야, 남자가 그렇게 약해서 쓰겠네. 내가 툭 건드렸는데 이가 부러지면 너 어디에 쓰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좀 참지 그랬어요. 나 많이 참았는데, 하나 둘 셋 뻑 많이 참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친 말이나 욕, 비꼬기, 골리기, 혹은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하죠. 수학 문제집을 풀으라고 엄마가 숙제를 내주고 시장에 갔어요. 8번 엄마가 갔다 오니까 얘가 국어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8번 엄마 어떻게 해요? 다짜고짜 얘를 때리면서, 엄마가 국어 문제집 풀으라지, 네 맘대로 수학 풀으라지, 국어 풀으라랬어! 때리는 거죠. 애가 수학 다 풀고 국어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부정과 부인이 어떻게 나와요? 더 때리죠. 진작 말했어야지. 이게 부정과 부인의 그게 팔류형에게는 그랬구나, 내 실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 팔류형들이 자신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 안에 나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팔류형에게는 이게 얼마나 먼 일인지요. 그랬어? 수학 다 풀었어? 이 말이 팔류형에게는 일생을 다가도록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이 오만함과 지배욕, 이것이 아니라 친절함이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있는 부드러움, 상냥함을 발견하고 진짜 강한 것은 이거라는 것을 팔류형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미안한 8번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미안한데 입으로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반찬 탁 차려놓고 방으로 싹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팔류형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오만함,
힘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결백과 순수함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뒤가 없는 사람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팔령들에게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약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당신의 소명임을 아시고 묵묵하게 연약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런 연약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면 팔령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팔령의 기도 강함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약해지기를 두려워하는 8번의 기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 팔령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팔령의 성향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떠세요? 팔령이 있으세요? 네. 네. 구유형. 장의 에너지를 안팎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장 중심의 에너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느끼면서 구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침착하고 차분하다 만사 태평이다입니다. 네. 웬만하면 괜찮고 웬만하면 다 좋아요. 말투도 아마 그런가 봐. 난 좋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 참 잘 쓰시죠. 예. 평화로움을 원하고요. 있는 상황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유형들하고 함께 있으면 평화롭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유형하고 함께 있으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A가 말해도 네 말 맞아. B가 말해도 너 말도 맞아. 두 사람 다 맞다고 하면 어떡하냐.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죠. 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도 잘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구유형들이. 그래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구유형들 그러세요? 잘 들어주시나요? 예. 구유형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난 들어줬다기보다도 가만히 있으면 와서 막 얘기하고 고맙다고 해결됐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구유형들이 그런 느낌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불화를 잘 조정하고 화해도 잘 시키는 편이에요. 공평한 중재자죠. 인내심이 강하고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안정된 힘으로 위기 상황도 잘 다뤄요. 우정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지만 고집이 셀 때도 있죠. 자, 여기까지 비행기 태워드렸어요. 구유형의 집착은 그렇죠. 안정과 평화죠. 네. 안락하고 편안하고 게을러요. 게으르다고요? 구유형도 게을러요? 저 게을러서 구유형인 것 같아요. 그런 분 되게 많은데 구유형들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구유형 아줌마는 살림을 굉장히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유형들이 실제적으로 내면에서 엄청난 힘을 쓴다는 거죠. 내면은 팥죽 끓는 심정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생애 전반에 있어서 자기 개발 같은 것들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게으름이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구유형들이 바쁜 일이 없어요. 쉽게 당황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뛰는 법을 보지를 못했대요. 구유형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몇 발자국만 뛰어가면 통근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걸 안 뛰고 항상 택시를 타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남편을 두고 네 남편은 참 호인이라서 좋겠다. 빌려줄게 3일만 살아봐. 네. 어떤 상황에도 불만이 없고요. 엎어치나 매치나 뭐로 가도 서울만 되는 사람들이죠. 그대로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버스를 탔어요. 타고 가고 있는데 탁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내 자리가 햇빛이 막 오는 자리가 된 거예요. 계속 이대로 쭉 가는데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햇빛을 막 자외선을 받으면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하면서 종점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구유형들이 겉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팥죽 끓는 심정이라는 거죠. 예, 구유형들이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고
결국은 전화를 안 했는데 전화를 한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네. 그래서 피곤하다고 많이 하죠. 구형들이. 아, 피곤해. 옆에서 보기엔 하는 것이 없는데 피곤하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족을 하려는 사람이고 비폭력적인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싫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통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너 이번에 갈 거지? 가는 거로 알고 있죠. 예. 구유형들이 대답을 안 하면 그건 다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꾸물대기, 고집부리기, 시무룩하기 이런 수동적인 공격을 하죠. 그래서 8번 유형이 적극적인 공격을 한다면 9번 유형은 수동적인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8번을 아무 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8번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9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별명이 고래 심줄이에요. 하지만 안 움직이는 구유형들이 뭔가 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관성의 법칙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운동 좀 해라 해도 운동 안 하다가 한번 운동하기 시작하면 농구를 새벽 5시, 4시, 5시까지 하고 발톱이 빠지도록 농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TV를 뭐 하루 종일도 볼 수 있고 한밤에 비디오를 뭐 3박 4일 동안 16편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쭉 그렇게. 그래서 뭘 봤어, 비디오? 몰라. 그냥 제목이 뭔데? 아, 몰라. 계속 비디오 봤다며. 어떤 건데? 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3박 4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나마 몸으로 때우려 하죠. 예. 애 공부 좀 봐줘요. 그러면 안 움직이는 9번이 내가 설거지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머리를 쓰는 것보단 몸을 쓰는 게 낫지만 그렇다고 벌떡 그냥 설거지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 예, 그럼 구형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안정과 평화를 붙들고 회피하는 것은 당연히 갈등이겠죠. 갈등의 조짐이 느껴진다 싶으면 회피하기 위해서 잠을 자거나 고집을 피워요. 대화하다가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다음에 얘기하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회피하죠. 그래서 9번들에게는 좋은 일조차도 갈등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9번의 싸이 미니홈피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예. 문제가 그래서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또는 남들이 그 문제를 떠맡도록 물러나죠. 그래서 밖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 벌어졌다. 뭐 데모가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구형들 회의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다. 어떻게 해요? 언성이 높아졌다. 바로 팔짱 끼고 눈 감는 사람들. 눈 감으면 바로 코 고는 사람들. 잠으로 많이 도피를 하죠. 밖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바로 커튼 치고 불 끄고 자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 안에 센서가 있는 것 같대요. 스위치가 나간대요. 이 갈등을 더 보지 않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유형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유형들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구유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조차도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아빠는 머리를 따개보고 싶어. 이렇게 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다는 거죠. 무엇을 고르거나 선택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구유형들이 꾸물거리거나 한 박자 늦게 하면서 이 결단하는 거 매우 어려워하시죠.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고요. 예. 구유형들이 왜 이럴까요? 자신을 하찮고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유형들이 애니어그램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나도 유형 중에 하나였어? 이만큼 자신을 홀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머리 차원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내 가치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분노를 부인하거나 분노 한 줄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 분노를 부인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폭발하는 거죠. 애인이 나를 떠났을 때는 그래 그가 행복하길 바래. 내가 좀 힘든 사람이었지. 10년 후에 갑자기 이것이 생각나서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제 애도 나가지고 가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분노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면 이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유형의 근원적인 죄는 게으름이에요. 쉽게 살려고만 하는 거죠. 누울 수 있는데 왜 앉아? 앉을 수 있는데 왜 서 있어? 자기 개발의 태만함이에요. 나 엑셀 배워야 되는데 좀 이제 학원을 다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어. 그래, 너 회사에서 엑셀 배워. 6개월 후에 만났는데 요즘 뭐해? 뭐 엑셀 배워야 되는데 학원을 끊을까 어쩔까. 1년 후에 만났어요. 너 그래서 엑셀 학원 다녔어? 아휴, 엑셀 배운다고 내가 뭐 달라지나. 이렇게 자기 개발의 태만함이라는 거죠. 예. 잘하는 말도 됐어.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숨은 귀찮아서 어떻게 쉬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남과 나를 동일시해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거 나도 좋아. 그래서 구유형들이 편하죠, 여러분들. 구유형들이 참 편해요. 함께 있으면. 왜? 나하고 동일시해주니까. 네. 남이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밖에서 자극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잘. 1년 내내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구유형에게 야, 너 그 가방 하나밖에 없어? 사줘? 아니요, 나 집에 가방 많아. 근데 왜 그거만 들고 다녀? 여기 있는 소지품 다 다른 가방에 옮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네. 저 예전 교회 대학생 또래 모임에서 남자 여자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잘생긴 김남일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약간 부드러운 정말 멋있겠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인기 투표에서 얘가 2등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쪽지를 전해줬다나 이렇게 말을 했다나 여자애들이 야, 너 우리가 투표했는데 2등이야. 너 옷만 갈아입었으면 1등이야. 티도 여름내 같은 티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 빨아는 입니? 뭐예요? 물어봤어요. 다른 옷을 선택하는 에너지가 싫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 구유형들이 리더가 됐을 때 자기 유형에만 갇혀 있을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 어떤 일에도 앞장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죠? 곰팡이 핀 벽지를 바꾸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힘덩어리예요. 참느라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온화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서는 팥죽 끓는 심정이라는 거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장중심의 핵심 감정인 분노가 있는 거죠. 맨 아래. 예. 그래서 구형들이 쓰는 방어 기제는 상관없다, 혼수 상태, 최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를 잘 들어준다. 구유형 어떤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데 나는 누가 자기 고민 얘기하러 나한테 이렇게 오면 나는 바로 혼수 상태야. 혼수 상태야. 그냥 나가 스위치가. 다 얘기해주고 얘기하고 가는 거야. 해결됐다고. 그렇다는 거죠. 예. 에너지를 항상 내면에서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늘 피곤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구유형들에게 천국은 뒷문 열어놓고 책 좀 보다가 낮잠 자는 거. 너무 행복한 곳이죠. 그래서 잠은 구유형들에게 이상적인 도피처예요. 갈등이 생기면 자고 봐. 자고 일어나면 해결돼. 일단 자자. 이렇게.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잔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피곤하죠. 자신이 많은 긴장과 도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테니스 치다가 야 이제부터 이제 밤 내기야. 지는 사람이 밤 내기야. 그러면 라켓 내려놓으면서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이렇게 경쟁과 도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구유형들이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관성의 법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스포츠, 카드놀이, 골동품, 수집, 만화, 영화, 알코올 무섭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의 사람들이죠. 무심한 사람, 약간 얼빠진 사람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하죠. 예. 구유형들이 자신이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구유형이라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데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인식이 있나요? 구유형들이 이 질문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의견, 내 느낌, 내 분노 드러내도 돼. 이것들이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나한테도 있구나. 이런 것을 믿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고 상황을 개선해 보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노력.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결작품이라는 거 정말 가슴으로 믿을 때 구유형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것. 네. 어려움과 극한 갈등 속에서 가장 극한 갈등, 인간사의 가장 극한 갈등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온 인류 인간사의 최고의 갈등의 한 장면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아닐까요? 네. 가장 극한 갈등 앞에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땀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이 잔 옮기면 안 되나요? 갈등에 직면하신 예수님을 사력을 다해서 직면하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슬픔에 잠겨서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구유형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받아 땅에 묻은 사람처럼 게으름은 큰 죄가 된다는 거 구유형들이 기억하시고 위장된 반쪽짜리 평화에 매여서 엄청난 갈등에는 우리 구유형들을 위한 기도 또 내 안에 있는 9번 그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서 가슴으로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저를 저를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장중심의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장중심의 이제 세 번째죠. 1번 유형이에요. 1번 유형. 분노를 철저하게 안으로 내 것으로 나에게 억압하면서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고 착해서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형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르고 완벽하세요. 완벽한 사람들이거든요. 올바르고 완벽하세요. 물어보면 인류형 사람들이 네, 저는 올바르고 완벽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자아 이미지가 그런 사람 되고는 쉽지. 이렇게는 말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아 이미지죠. 아직도 멀었어요. 난 부족해요라고 말하겠죠. 인류형이라면.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끝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행 계획을 세운다. 목적지까지 거리, 시간, 기름값, 식당, 음식 가격, 예약할 전화번호 둘러보는 데 드는 소요 시간, 계획표도 분 단위로 짜서 분 단위로 짜기만 하면 안 돼요. 분 단위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형들에게 좋은 여행은 뭐예요? 계획대로 된 여행. 인류형들이 계획을 짜고 그 여행 갔다 와서 야, 이번 여행 좋았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돈 내고 유격훈련 갔다 왔냐? 이렇게 느끼는 걸 인류형들은 가장 좋은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라놓은 김을 보면 1번 엄마가 잘라놓은 김을 보면 1mm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1번 엄마가 카레라이스를 하면 감자, 당근, 호박이 다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1mm 차이도 없이. 용의주도하고 실용주의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는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죠. 공정하고요. 공과 사가 분명하고요. 단정하고 딱딱하고 예의 바르지만 엄격한 인상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요. 1번 엄마가 절대 주지 않는 과자가 초코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닥에 떨어지면 정말 닦기 힘들고 웬만해서 안 닦여진다고. 예.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개혁가예요. 내 방법이 옳아. 세상을 뜯어 고쳐야 돼. 항상 끊임없이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요. 최고의 코치예요. 반드시 향상시키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이런 인류형이 이제 좀 아시겠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세상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류형들의 눈에. 그렇겠죠? 그래서 도통 예배가 시작하려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보를 받으면 오자부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나. 이런 마음부터 올라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식당에 가면 컵에 지문이나 고춧가루가 그렇게 내 눈에만 잘 보여. 1번 유형들. 친구 옷에 묻은 머리카락이 내 눈에만 잘 보이는 거죠. 주제가도
대또리의 신발들이 나란히 이렇게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요. 예수님처럼.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일처리만이 옳다고 여겨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산더미 같은 일에 눌려서 살죠. 그래서 일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계속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까다롭고 좀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번 앞에만 서면 지적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시간 엄수하죠. 죄송해요. 저 2분만 늦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가 이렇게 과도한 일에 압도되면 변덕과 우울에 빠지죠. 남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판하고요. 절망에 빠지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죠. 창고에 자기 결점, 남의 결점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 CD 10장에 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위선적이고 거만하고 독선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인류형이 이렇게 계속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는 죄인. 관용이 없이 잔인하게 응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번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원해서 일을 한다기보단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나? 해야만 해서 하나? 네. 노래방에 가는 것도 내가 팀장이니까 회식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어떻게 불러요? 의무로 부르죠. 의무로 부른 노래가 재미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노래방 가고 싶을까요? 그렇죠? 동창회 가는 남편에게 여보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랬더니 1번 유형 남편에게 그랬더니 돌아서면서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러면 동창회 가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뭐하러 가나요? 네. 인류형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거죠. 1번 목사님에게 새로 카페를 오픈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카페 한번 놀러 오세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이 자매님 제가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했다고. 예, 이 인류형들의 해야만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완벽함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인류형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분노예요. 세상이 공정치 않아요. 대또리의 신발들이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는 완벽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지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거짓과 기만과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죠.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노력하는데 올바른 내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분노가 끓는데 이것을 느끼지도 더 중요한 건 표출하지도 못해요. 왜? 화를 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바른 사람이 아니니까. 이 딜레마지요. 네. 완벽해지려는 욕구 때문에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러나 화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노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로 인한 공격성을 엄청나게 억압해요. 그래서 1번만 모르고 1번이 화났다는 걸 나머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마땅한 찡그린 얼굴, 불만스러운 표정. 너 화났구나. 화났지? 나 화 안 났거든. 에이 화났는데 화 안 났어. 에이 화난 것 같은데 괜찮아. 화냈지? 그럴 때 화 안 났다고 페트병 집어 던지면서 짱 하니까 그 소리에 내가 화가 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인류형들이 분노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1번 강사가 그렇게 1번 강의하는 강사가 자기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결점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계속 그 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캐치한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청중 깔보면서 말했나? 뭐 했나?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잘못을 지켜보는 심판관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잠잘 때도 내가 올바르게 자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 내면에 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인류형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인식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인류형들이 농담이나 인생을 단순하게 즐길 수가 없죠. 매사에 너무 심각하죠. 예. 근원적인 죄는 억압된 분노예요. 분노가요.
억압된 이 분노가 근원적인 죄라는 거죠. 인류형들이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죠. 그래서 목표가 높아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누구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류형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칭찬 못하죠. 타인 칭찬, 나 칭찬 못하죠. 이러면서 생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억압하죠. 걸어다니는 끓는 주전자인데 그 김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불의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욕탕에서, 대중목욕탕에서 물을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람. 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저렇게 허비해야 되니 저 물을 다 퍼먹여야 된다. 이런 말에서 억압된 분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올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저런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 여기에서 억압된 분노들이 이렇게 김처럼, 주전자를 삐져나오는 김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쌓였던 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정리하지 않는 아내에게 늘 불만인 1번이 냉동실 문을 딱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냉동실 모든 돌덩이가 가득하잖아요. 예. 추석 때 주신 돌덩이. 예. 떡이 딱 떨어져서 발등을 찧었다. 너무 아프겠죠? 기회가 왔을 때. 너는 평소에 내가 정리하라고 했지. 네가 20년 전에 그때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날 이것까지 다 꺼내서 다 표출할 수 말하는. 10년 전 CD 10장에 구워있던 그 결점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언제 뭘 실수했고 언제 뭘 깨뜨렸고 이걸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류형들이 쓰는 방어기제는 반응 형성이에요. 이 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를 들키지 않으려고 냉정한 표정, 온화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인류형들의 표정이 본인이 느끼는 온화한 표정,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긴장된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런 표정을 짓다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아니,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이게 잘못될까봐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반응 형성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소중한 감정이에요. 분노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죠. 내 마음에 얽혀있다는 신호잖아요. 뭔가에. 내 마음에 뭐가 욕구가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무조건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만 화를 내되 정당한 방법으로 낼 것인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낼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결정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화났다는 걸 알 때. 그래서 인류형들이 자신 안의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장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이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인류형에게 완벽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어느 시점에 아버지한테 몹시 맞아서 빨개를 받고 맞았던 어떤 시점에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나쁜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한 거예요. 누구도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내면의 판단을 중지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도 인류형들이 원하는 완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고 남 탓을 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한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류형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참된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인류형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침 9시에 들어온 품꾼과 저녁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형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어떻게 알아들어지시는지. 네. 어떠한 실수나 죄도 우리의 존재의 크기와 가치에 비하면 한 점 티끌과도 같은 그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형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완벽한 일처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1번 유형들을 위해서 인류형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님. 아멘. 좀 힘드시죠? 5분만 쉬어야 되겠어요. 좀 쉬시고,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창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딱 5분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